사주팔자에는 비록 8가지 글자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오행이 들어있어요. 오행 이전에 한 가지 제가 방금 빠뜨린 게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과 양. 예. 네네. 8글자 자체가 음과 양으로 이렇게 크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주 그릇에 음의 기운이 많은가, 양의 기운이 많은가.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주가 네, 참 보는 분들도 많고 네, 방법들도 많습니다. 네, 이 세월이 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오류도 있고 착오도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네, 그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네네네. 네.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네, 그렇죠. 총 8개의 글자인데, 네, 만약 사주팔자가 본인에게 있다면 네. 사주팔자대로 살까요? 일단은 네. 아무래도 그게 유전자처럼 네. 어느 정도 그렇게 사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의 시간은 2시간입니다. 현대 시간으로 계산을 네, 하면 그렇죠.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시가 바뀌는데, 네, 그 2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인구를 산수적으로 네. 계산하면 한 40명이 가까이 되거든요. 남녀로 이렇게 그렇죠. 합쳐서 말씀. 남자 20명, 여자 20명. 예전엔 더 많았는데 요즘 예. 인구가 줄어서. 한 40명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출생한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좀 이렇게 달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보시면은 굉장히 자동 공정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차들이 똑같이 뭐 맨날 며칠 몇 시에 사고 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사주라는 것은 그 사주 주인공의 개인 의지라는 게 반드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가 날 거야 라고 확신을 해버리면 모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정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번뇌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금전운이 어렵겠다 네. 이러면은 그 사주를 가지신 분은 비슷하게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올해 재물운이 있는데 네. 자, 저축을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과거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 그래, 결심했어. 그렇죠. 네네. A를 한다, B를 한다. 네. 그랬을 때 결과들이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운이 다가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비슷한 환경은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을 한다, 아닌다는 그 당사자의 결정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스타트는 여기지만 점점점 이렇게 차이가 커지게 되죠. 그 예전에도 그 이야기는 했지만은 같은 사주지만 미국에 태어난 거고 네. 북한에 태어난 거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죠. 예. 네, 북한이 의미하는 뭐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글자도 있고 네. 미국이 의미하는 뭐 글자라든지 환경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설 같은 사주학 쪽의 전설 같은 얘기가 네.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이제 사주를 물어보러 갔죠. 그 사주를 보는 곳에서 하는 말이 만일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도시. 일반 도시에 태어났다면 힘들게 살 것이고 네. 만일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불 근처, 그러니까 불이라 그러면 과거에 불을 많이 다루던 그런 업종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안이 대장간을 한다거나 네네네. 네, 그릇을 굽는다거나 네. 이런 불을 많이 다루는 집안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도시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수준 차이 나게 잘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태어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과 당사자의 선택 여기에서 또 변수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네, 관상도 일단 그렇죠. 또 차이가 있고 그죠. 네. 자, 사주팔자 같아도 관상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쌍둥이도 불과 몇십 분 차이에 태어나지만 얼굴은 다릅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네.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사주 상담을 할 때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주팔자 줬으니까 맞춰봐 이러거든요.
저희 나라 분들께서 좀 좋아하십니다. 네. 약간 네가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데. 내가 작년에 과연 어땠을까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런 건 사실 물어보는 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범위의 좋고 나쁨은 알 수가 있어,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있었어. 나는 절대 위험해서 뭘 하지 않았어. 네. 맞춰봐. 이건 상대도 손해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일단 서로 상담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고 나쁨에 대한 선택의 어떤 주도권, 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분이 오신 것처럼 당신 작년에 마누라 죽었어, 아들 죽었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또 자기한테 필요한 그 글자를 사용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그 가수분도 있고 네. 탤런트 분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셨다가 뭐 중국에 가셔가지고 뭐 대박이 났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그 중국에서 의미하는 글자가 이분한테 꼭 필요했다라든지 네. 이 선택을 그분들은 하신 거죠, 그거를. 그래서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숙제는 뭐냐? 방금 그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바꿨어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옵션은 자기 선택이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나는 외국은 무서워서 못 가. 나는 국내가 제일 좋아. 나는 외국말만 들리면 울렁증이 생겨.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살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네. 이 주어진 그 사주팔자에서 네. 나의 노력과 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한 가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네네. 자, 사주팔자에는 비록 8가지 글자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오행이 들어 있어요. 오행 이전에 한 가지 제가 방금 빠뜨린 게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과 양. 예. 네네. 8글자 자체가 음과 양으로 이렇게 크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주 그릇에 음의 기운이 많은가, 양의 기운이 많은가. 이게 이제 첫째, 이 양반의 큰 진로에 있어서 당신은 활동적으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당신은 좀 덜 움직이고 하는 게 좋아. 방향성을 정해주기도 하죠. 네네. 그건 대운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음양에서 한 단계 내려오면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행이 사주팔자에 어떠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사람이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그게 이제 크게 5분의 1씩 이제 배당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또 몰빵돼 있는 분도 있고. 몰빵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우리가 사주에 보면 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운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사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주를 봤는데 온통 불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사람은 타 죽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네. 화의 기운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많은 화의 기운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화의 기운들이 강한 분들은 일단 추진력은 좋은데 네. 이 화를 주체를 좀 못하시는 게 있으니까. 마치 네. 벼락 치는 것과 같죠. 예, 천둥. 네. 화르륵 하는 이 성격도 강하고, 네네.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거의 못하죠. 네네.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다 거짓말했다라고 표가 나니까. 네, 행동에 있어서 또 그렇죠. 터보 엔진을 네. 다른 것 같이. 그리고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뒤끝이 없어요. 아, 그렇죠. 다 타버리니까. 앞에서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네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걸로 오래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아, 예. 그 네. 뒤끝 장렬하려고 해도 힘이 좀 그렇죠. 딸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성격, 네. 재능, 어느 쪽을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가 불이 많은데 네. 대운도 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되는 게 없느냐? 아닙니다. 네. 방향성만 정해주면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툴 중에 하나가 오행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 네네. 네, 오행으로 접근하는 네. 거.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혹시 조후라고 아마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알아듣기 쉽게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의 비유를 하면 그렇죠. 맞지 않겠습니까? 계절이죠. 네네. 봄에 내가 태어났느냐, 네네.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 혹은 겨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네, 장마철도 있고. 그렇죠. 네네. 자, 우리 계절별로 과일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 가을, 겨울 성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다 보면 만들어지는 성격도 있어요. 예, 그 진짜 포장된 성격들이 있습니다. 딱 정제된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네. 명문 집안에 태어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줘서 네.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좀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면도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이제 잘 그런 걸 쓰시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네네네. 좀 명문 집안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죠. 네네. 근데 이제 한꺼풀 복견에서 보면 이분들이 자기 태어난 계절,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확실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네네. 봄과 가을은 조금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애매한 성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름과 겨울은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그런 조후를 가지고 사주를 접근하는 법. 조우로 가지고 네. 접근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시간에 또 나머지 또 네. 방법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